안녕하세요. 시원한 가을이 다가왔네요. 이럴 때는 여기 사연 채널을 들으며 산책하면 아주 꿀 같은 하루를 보낼 수 있죠. 많고 많은 이야기를 매일 듣는 팬이었는데 제 사연을 들려드릴까 말까 하는 고민을 거듭하다가 다른 주인공들처럼 응원과 위로를 받고 싶은 마음이 크게 생기기도 하고 제가 받았던 힐링을 돌려드리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제 이야기를 보내드리게 되었네요. 전 남편 때문에 소갈이를 참 많이 했었는데 무슨 사연이 있었고 어떤 전개와 결말이 있었는지 몇 자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사연은 8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저는 중소기업체 두 곳을 운영하는 아버지를 둬서 별다른 고생하지 않고 자랐습니다. 제가 대학교를 다닐 때까지 아버지 사업은 승승장구했답니다. 하지만 건강이 쇠약해진 아버지는 곧 간암에 걸리시고 세상을 등지게 되셨어요. 저와 엄마가 편하게 먹고 살 수 있도록 회사를 정리해서 많은 재산을 남겨주신 채 말이죠. 그래서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아버지가 하셨던 사업에 발돋움하기 위해서 작은 사업을 시작했답니다. 건강보조식품을 수입해서 유통하는 일이었는데 시작 단계 치고는 잘 되는 편이었죠. 아버지가 그랬던 것처럼 매일 늦은 시간까지 일하고 지내느라 연애도 거의 못 해보고 나이를 먹은 것 같았어요. 정신을 차리고 거울을 보니 어느새 주름이 제법 늘어난 노처녀가 되어 있었죠. 밤을 지새우는 날이 많아서인지 몸이 따라주지 않는 날도 금방 오더군요. 엄마는 너무 열심히 살아봤자 건강이 약해지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 말씀하시며 제가 사업을 정리하고 여유 있는 삶을 살기를 바라셨답니다. 그래서 크게 성공하지 못한 채 사업을 접고 작은 회사에 들어가 하루 8시간 근무하는 직원이 되었어요. 흔히들 말하는 워라밸을 지켜가며 지내기 시작한 거죠. 그렇게 제 나이 30 중반이 되자 인연이 될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그이는 크게 사업을 하는 오너였는데 저희 회사 대표님과 자매 결연을 하면서 자주 마주치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는 직원들 다 보는 앞에서 저에게 구애를 했습니다. 첫눈에 반했다는 말을 하며 자신과 만나달라고 했답니다. 그런 관심을 주는 남자가 처음이었으니 저도 마음을 쉽게 열었어요. 인물도 좋은데 능력까지 있으니 거절할 이유가 하나도 없었답니다. 그래서 저희는 1년 반 동안 20대 못지않은 뜨겁고 강렬한 사랑을 했고 부부가 되기로 결심했어요. 저희 엄마는 남편의 모든 게 마음에 든다며 허락을 하셨는데 예비 시어머니는 제가 평범한 회사원이라는 것 때문에 탐탁지 않게 보셨습니다. 내 아들이 좀 잘 나가는 게 아니라 한 회사의 수장인데 아가씨처럼 평범한 여자를 아내로 둬도 되는지 모르겠어. 원래 결혼은 집안과 집안이 하는 거여서 비슷한 사람끼리 만나야 잘 사는 법이거든. 그럼요. 어머님 말씀 100번 1000번 옳습니다. 제가 호찬 씨한테 부족한 거 잘 알지만 저희 집안이 뒤떨어지진 않아요. 아버지가 살아계셨을 때 회사를 2개나 운영하셨고 돌아가시기 전 많은 재산을 남겨주셨습니다. 나중에 호찬 씨한테 충분한 도움도 드릴 수 있다고요. 희정아, 그게 진짜야? 너 부잣집 딸이었어? 난 평범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이거 완전 반전이네. 회사 2개를 운영하셨다면 재산도 엄청날 거 아니야. 저는 호찬 씨와 결혼하고 싶어서 시어머니께 솔직한 저의 패를 보여드렸어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표정이 달라지시더군요. 남편도 생각지도 못한 저의 반전에 크게 놀랐고요. 사실 제가 가진 게 없고 평범하다고 하면 결혼하기가 어려울 게 뻔했죠. 나이도 많고 내세울 게 없으니 그렇게 해서라도 결혼 허락을 받고 싶었답니다. 이에 양가 부모님을 모시고 상견례를 하게 되었고 수월하고 깔끔한 결혼식을 올리고 좋은 집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했어요. 남편은 가장이 되었으니 더 열심히 일하겠다며 회사에서 매일같이 야근을 했답니다. 저는 결혼과 함께 회사를 그만두어서 그 이의 내조에만 신경을 썼네요.
매일 저녁 시간만 되면 야근을 할 남편을 위해 3층 도시락을 싸서 찾아갔답니다. 여보, 아무리 돈이 좋아도 건강한 게 최고야. 친정 아빠가 당신처럼 일만 하다가 병이 드신 거라고. 그러니까 몸을 사려가면서 일하란 말이야. 안 그래도 쉬엄쉬엄 하고 있어. 뭐 술도 거의 마시지 않고 말이야. 그리고 당신이 매번 이렇게 날 챙겨주는데 건강하지 않고 배기겠어? 어쨌든 오늘도 잘 먹을게. 그이는 결혼한 지 6개월 만에 회사 매출을 20%나 올리며 성공가를 달렸습니다. 하지만 그런 경사가 있는 반면에 저희 부부에게 경사는 찾아오지 않았어요. 하늘을 봐야 별을 딴다고 바쁜 남편이 매번 피곤함에 찌들어 있어서 이세를 가질 시간이 없었답니다. 그래서 제가 회사 일을 조금 줄이고 아이를 가지고 평범한 가정을 이뤄보자고 이야기해봤는데 아직도 채워야 할 욕심이 있다며 아이 갖는 걸 자꾸 미루더라고요. 해가 바뀌어 결혼 2년차가 되었는데도 남편은 사업 욕심만 늘어나서 저와의 시간을 거의 보내지 못했답니다. 아무리 설득해봐도 가정적인 남편으로 변하진 않더라고요. 열정이 강한 사람이니 제가 바꾸려고 한다고 그렇게 될 것 같지 않아 거의 손 놓고 내조에만 신경 쓰며 지냈답니다. 남편 사업은 날이 갈수록 커져갔고 투자자들도 늘어서 근사한 건물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이는 큰 건물 하나에 자신의 회사로 채우는 걸 목표로 늘렸답니다. 그런데 혼자 힘으로는 시간이 더디게 걸리는 걸 깨달았는지 저에게 손을 내밀더라고요. 여보, 그 장인어른이 돌아가시면서 남긴 유산이 50억 정도 된다고 했지? 그 돈 말이야. 조금만 투자해주면 안 될까? 한 20억만 말이야. 지금 물 들어오는 때라 노를 저어야 할 때거든. 사업 확장을 해서 잘 되면 나중에 2배로 돌려줄게. 20억이나? 적은 돈도 아니고 그 큰 돈을 주려면 생각 좀 해봐야겠는데? 게다가 아빠 유산은 엄마가 가지고 계셔서 의논도 해봐야 하고. 그래서 이렇게 부탁하는 거잖아. 나랑 같이 장모님 찾아가서 이야기 나눠보면 어떨까? 조금만 생각해보고 이야기해줄게. 저는 그렇게 대답했지만 아무래도 20억이라는 큰 돈을 남편에게 투자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이의 회사는 충분히 잘 되고 있는데 아버지가 힘들게 버신 돈을 쉽게 내줄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죠. 그리고 엄마의 노후를 위해 그 돈은 그대로 두는 게 좋을 거라 생각했죠. 저는 며칠 뒤 남편이 다시 투자를 물어왔을 때 딱 잘라서 안 되겠다고 대답했답니다. 자기야, 미안하지만 그 많은 돈을 투자하는 건 아닌 것 같아. 당신 회사는 잘 돌아가고 있는데 갑자기 확장할 필요까지 있을까? 그리고 엄마도 아직 젊으신데 노후 자금으로 여유롭게 쓰면서 지내면 좋을 것 같아. 미안해, 여보. 뭐? 아니, 이렇게 쉽게 거절하는 거야? 나와 당신이 잘 될 일인데 꼭 남처럼 말한다? 누가 보면 내가 돈에 환장해서 이러는 줄 알겠어. 나는 완벽한 가정을 이루고 아들, 딸 낳고 잘 살려고 이러는 건데 말이야. 실망이다. 실망한 남편은 저를 피해 작은 방으로 건너갔고 잠잘 때도 제 옆으로 오지 않았답니다. 충분히 화가 날 만했다고 이해하고 잠시 내버려 두기로 했죠. 그런데 그이의 화는 좀처럼 풀리지 않았고 일주일 동안 저와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당신 너무한 거 아니야? 나랑 결혼한 게 돈 때문이 아니라며. 나한테 돈을 바랄 일 따위는 없을 거라며. 그랬지. 그런데 상황은 계속 달라지잖아. 지금 내 회사가 성장세를 타고 있는데 정체시키고 싶지 않을 뿐이야. 그래서 당신한테 손을 내민 거고. 어쨌든 나는 아직도 당신이 내 말을 들어줬으면 좋겠어. 안 된다고 몇 번을 말해. 엄마 돈은 나중에 우리 애들이 자랄 때 쓸 거야. 당신 사업에 투자하지 않을 거라고. 하지만 남편은 몇 날 며칠을 계속 투자해달라며 신경을 자꾸 긁어댔습니다. 그리고 자기 뜻대로 되지 않자 숨겨왔던 속내를 드러냈어요. 더럽게 이기적이네. 그래, 너 잘났다. 그 돈 꽁꽁 싸매서
황천길 갈 때까지 머리에 이고 다녀라. 뭐야? 당신 말 다 했어? 어떻게 그런 식으로 막말을 할 수 있는 거야? 됐으니까 저리 가라. 더럽고 치사해서 네 돈 안 받을라니까. 돈 좀 있는 집안이라서 기대했는데 돈 쓸 줄을 모르는 돌대가리였네. 저는 화가 머리 꼭대기까지 올라와서 악을 쓰며 화를 내고 말았습니다. 그 말은 즉슨 나랑 결혼한 게 우리 아버지 유산 때문인 걸로 들린다? 당신 내가 평범한 사람인 줄 알고 만난 거 아니었어? 내가 미쳤냐? 그 정도 계산도 안 하고 너 같은 노처녀랑 결혼했겠냐? 돈이 없는 여자면 젊고 예쁜 애들 중에 하나 골라서 결혼했겠지. 이제 보니까 당신 자뻑이 좀 심하다. 내가 진짜 당신한테 첫눈에 반했다고 생각하는 거야? 난 당신이 알부자인 걸 알고 접근한 거라고. 순진한 거야, 멍청한 거야. 하여간 기집년들은 착각을 너무 많이 한다니까. 당신 진심이야? 그럼 처음부터 계획적이었던 거야? 그동안 돈 달라는 말을 하고 싶어서 어떻게 참아왔냐? 나쁜 자식. 저는 배신감에 휩싸여 머리가 띵 하도록 어지럽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결혼한 줄 알았는데 남편의 시커먼 속내를 알고 나니 구역질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저와 남편은 각방을 쓰며 며칠 동안 언성을 높이며 싸웠답니다. 그러다 보니 서로에게 정내미가 떨어져서 눈도 마주치지 않았어요. 결혼한 지 2년 차가 되자 이런 꼴이 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는데 말이죠. 그래도 저는 이런 남자와 평생을 사느니 이혼하고 새롭게 시작하는 게 100번 낫겠다고 판단하고 이혼 서류를 작성해서 남편에게 내밀었어요. 그이는 위자료를 한 푼도 주지 않고 각자의 재산을 챙겨서 헤어지자고 하더군요. 끝까지 계산적인 행동을 일삼았죠. 저는 돈이 없어서 아쉬울 게 있는 것도 아니고 남편 돈을 받고 싶지도 않아서 돈 한 푼 받지 않고 이혼을 하기로 했습니다. 저희 두 사람은 이혼 서류를 작성하고 도장을 찍은 후 같이 법원으로 향했어요. 이윽고 법원 앞에 도착하자 엄마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남편과 이혼한다는 말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애써 웃으며 전화를 받았죠. 엄마, 이 시간에 웬일이야? 밥은 먹었어? 희정아, 엄마가 지금 병원에 입원했다. 비밀로 하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알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연락했어. 병원에 입원했다고? 어디가 아파서? 대장암이란다. 3기라고 해서 수술도 해야 하고 입원 치료도 받아야 할 것 같아. 이런 소식 들려줘서 미안하다, 희정아. 엄마가 암에 걸렸다는 말을 하자 저는 법원 앞에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당신 왜 그래? 장모님한테 무슨 일이라도 있는 거야? 여보, 엄마가 암이래. 대장암 3기라고 하시네? 어떡하면 좋지? 뭐? 장모님이 암이라고? 희정아, 일단 병원부터 가자. 어서 일어나. 그이는 이혼하러 온 사실을 까먹었는지 놀라 쓰러진 저를 부축하고 차에 앉혀주었습니다. 그리고 과속을 해서 엄마가 있는 병원까지 달려갔답니다. 그리고 병실 문을 열자 환자복을 입은 엄마를 보게 되었고 저는 오열하며 엄마를 향해 달려가 안아주었습니다. 엄마, 이게 무슨 일이야? 암이라니. 그동안 몸 관리 잘해왔잖아. 그러게 말이다. 갑자기 배가 너무 아파서 병원에 왔더니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듣고 말았지. 많이 놀랐구나. 우리 딸, 엄마가 미안하다. 네 아빠도 암으로 세상을 떠났는데 나마저도 그렇게 되면 희정이 넌 어떻게 하면 좋으냐. 엄마는 아픈 것보다 네가 걱정이야. 그러자 남편이 엄마의 손을 잡아주며 말했습니다. 장모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장모님은 반드시 쾌차하실 겁니다. 그리고 희정이는 무슨 일이 있어도 제가 끝까지 책임질 거예요. 아이고, 우리 신서방이 이렇게 믿음직한 말을 해주니 힘이 나네. 고맙네. 정말 고마워. 그렇게 엄마와 걱정의 대화를 나누고 링거를 맞으시며 깊은 잠에 빠지셨고 저와 남편은 잠시 휴게실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당신 아까 무슨 말이야? 나를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우리 이혼하려고 법원까지 간 거 잊었어? 여보, 내가 미안해. 어리석었어. 생각해보니 당신 말이 모두 맞았어. 그리고 장모님이 아프시다는 말을 들으니까 가슴이 철렁하더라. 막 찢어질 것처럼 아프더라고. 그런 걸 보면 내가 당신을 진짜 사랑하고 있는 것 같아. 여보, 나 한 번만 용서해주라. 내가 회사고 뭐고 다 뒷전으로 하고 장모님 곁에서 간병하도록 할게. 치, 언제는 나랑 돈 때문에 결혼했다더니 갑자기 마음의 변화가 생긴 거야? 희정아, 나 진짜 반성 많이 할게. 내가 상처 준 말들은 모두 잊어줘. 그리고 지금은 우리보다 장모님만 생각하자. 완치가 되시도록 힘을 합쳐야 할 때라고. 그래, 고마워. 지난 날은 다 잊자. 그리고 부부싸움을 하더라도 이혼 이야기는 꺼내지 말자. 나도 당신이랑 이혼하려고 법원 앞에 갔을 때 후회 많이 했거든. 역시 부부는 일심동체인가 봐. 우리가 서로가 잘못한 걸 깨달았으니 말이야. 이제 우리 사이는 쉽게 깨지지 않을 거야. 여보, 사랑해. 그래서 저희 부부는 이혼 서류를 찢어버리고 친정엄마의 대장암부터 빨리 낫도록 돕기로 했습니다. 남편은 말한 그대로 회사 일을 제쳐두고 매일같이 병원에 나와 엄마 곁에서 손발이 되어드렸어요. 수술 후 아프고 지친 엄마에게 따스한 온기를 전해주려고 손을 꼭 잡고 하루 종일 앉아있기도 했답니다. 엄마는 아들이 없어서 아쉬웠는데 남편이 아들 노릇을 해주니 너무 든든하다며 병이 곧 나을 것 같다는 말씀을 쉴 새 없이 하셨어요. 그 이는 제가 자리를 비우고 집에 가서 잠시 쉬고 올 때도 엄마의 기저귀를 갈아주었고 얼굴과 손, 발을 깨끗이 닦아주었답니다. 그런 모습을 보니 이제야 진짜 내 남자의 성품을 깨달았어요. 괜히 이혼했다가 후회할 뻔했다고 되새김질을 했죠. 여보, 회사를 너무 오래 비워두는 거 아니야? 그깟 회사가 문제야? 나한테는 장모님이 훨씬 중요해. 사위도 자식인데 제대로 된 도리를 해야지. 난 괜찮으니까 장모님 걱정만 하자. 고마워. 당신이 옆에 있어서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 당연한 걸 가지고 감동했나 보네. 배고플 텐데 먼저 밥 먹고 와. 나는 입맛이 없어서 그냥 여기 있을게. 여보, 엄마가 완치되면 그때 엄마한테 부탁해 볼게. 무슨 부탁? 자기 회사 확장하는 데 들어가는 투자금 말이야. 에이, 됐어. 나 이번에 깨달은 게 있는데 돈을 많이 벌어도 좋지만 사랑하는 사람한테 상처를 주면서까지 벌면 뭐가 좋을까 싶어. 내 욕심 때문에 당신과 나의 사이가 갈라질 뻔했잖아. 난 두 번 다시 그런 상황이 오게 하고 싶지 않아. 당연히 나도 같은 생각이지. 그런데 당신 소원이었잖아. 회사를 큰 건물 하나 통째로 쓰는 거 말이야. 당신 능력이면 그 정도 꿈은 쉽게 이룰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나중에 엄마가 나으시면 잘 말해볼게. 그렇게 알아주니 고맙네. 나중에 제대로 성공하면 우리가 장모님 모시고 살자. 정말? 당신 요즘 진짜 천사 같은 거 알아? 여보, 몇 번을 말해. 사위도 자식이라고. 어서 밥이나 먹고 와. 그리고 휴게실에서 눈도 좀 붙이고. 제 남편은 얼마 전 이혼하려고 했던 때와는 딴판인 모습을 보여줘서 저를 여러 번 감동시켰습니다. 얼마 뒤 항암 치료를 2번 받으신 엄마는 많이 힘들어하시며 버텼어요. 물도 삼키지 못하는 고통 때문에 혹시 잘못되면 어쩌나 하고 가슴을 졸였는데 다행히 암과의 사투에서 이기려고 많은 애를 쓰셨답니다. 의사 선생님이 3차 항암 치료는 시간을 조금 두고 한다고 해서 잠시 외출 정도는 가능하다고 해주셨어요. 좋은 공기를 마시는 것도 치료의 일부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엄마를 모시고 숲이 우거진 공원을 찾아 산책을 했고 집에 가서 한 침대에 누워 손을 잡고 같이 잠도 잤답니다. 그 와중에 남편은 끝까지 엄마를 위해 드실 수 있는 음식을 구해와서 자기가 직접 먹여드렸어요. 우리 장모님 너무 많이 마르셨네.
다음 항암 치료 때도 잘 버텨주세요. 신서방, 고맙네. 정말 고마워. 내가 자식복에 사위복까지 있어서 얼마나 좋은지 몰라. 게다가 이 노인네가 눈 감으면 딸 걱정을 하지 않고 편하게 눈 감을 수 있을 것 같아. 장모님, 그런 말씀 마세요. 자식들이 이렇게 노력하는데 꼭 건강해지셔야죠. 나도 그러고 싶긴 한데 의사 선생님이 내 나이가 있어서 완치가 될지는 확신할 수 없다고 했네. 또 항암 치료를 받는 것도 너무 힘들어서 쇼크가 올 수 있다고 했어. 장모님, 요즘 제가 매일 기도하고 있어요. 하느님에게 장모님을 데려가지 말아달라고 빌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마음 약한 소리 하지 마세요. 우리 함께 이겨낼 수 있을 겁니다. 엄마는 남편의 말에 큰 감동을 해서 꺼이꺼이 소리를 내며 울음을 터뜨렸어요. 다음 날, 남편은 모처럼 회사에 나가서 잘 돌아가고 있는지 확인하고 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엄마가 집에 계시고 입원까지 며칠 남았으니 회사 일을 잘하라고 말해주며 주차장까지 배웅해 주었습니다. 여보, 나 없는 동안 장모님한테 무슨 일 생기면 바로 연락해. 알겠어. 그런데 무슨 일이 있겠어? 당신 덕분에 엄마가 좋아지고 있잖아. 내 덕은 무슨, 장모님 의지가 강해서 그런 거지. 어쨌든 1시간 간격으로 카톡으로 장모님 상태를 알려줘. 알겠어. 여보, 진심으로 고마워. 그리고 사랑해? 내가 더 사랑해. 이따가 봐. 그이는 며칠 만에 회사를 나가게 되었고 저는 엄마와 둘이 집에 남았답니다. 저는 엄마가 어느 정도 말씀도 잘하시고 잘 움직이시는 것 같아 보여 남편의 사업 투자 이야기를 꺼내기로 했어요. 그 일을 위해 빨리 선물을 주고 싶었거든요. 엄마, 사위가 잘해줘서 좋지? 그걸 말이라고 하니? 너무 좋다. 희정이 네가 시집 하나는 참 잘 갔어. 나도 그렇게 생각해. 요즘 엄마한테 대하는 걸 보면 내 남편이 최고라니까. 심성이 곱고 착한 사람을 만나는 게 참 어려운 일인데 희정이 너는 항상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많은 것 같아. 학교 다닐 때도 네 친구들은 모두 착하고 예뻤잖아. 그랬었나? 나한테 그런 마력이 있는 건가? 저기 엄마, 그렇게 착하고 고운 사위한테 투자 좀 해볼래? 투자? 신서방은 그런 거 받지 않아도 능력이 좋은 사람이잖아. 그렇긴 한데 신서방이 회사를 조금 더 크게 늘리고 싶어 하더라고. 물론 거절해도 상관은 없어. 상관이 없긴. 내 하나밖에 없는 사위한테 그 정도 투자도 못할까봐? 희정아, 엄마가 완치될 보장도 없고 언제 떠날지 몰라. 그게 현실이라고. 그런데 내가 뭐하러 많은 재산을 들고 있어야겠니? 네 아버지 유산을 다 너에게 줄 테니 네가 알아서 쓰도록 해라. 엄마는 마음을 비우셨다며 돈을 저에게 주시겠다고 하셨답니다. 그래서 당장 은행으로 가자고 하셨는데 제가 뭐가 그리 급하냐고 말렸어요. 엄마, 은행 말고 우리 신서방 회사에나 가볼까? 이따 저녁이 늦게 올 것 같다고 카톡이 와서 저녁 도시락을 싸서 가면 좋지 않겠어? 그거 좋은 생각이다. 장모가 사위 덕분에 편하게 투병 생활을 하고 있으니 그 정도는 보답해야지. 그럼 같이 준비해볼까? 엄마와 저는 주방으로 들어가 가지각색의 반찬을 만들었어요. 물론 제가 엄마의 솜씨를 따라갈 수 없었지만 정성을 다해 만들었답니다. 엄마는 남편의 입맛을 잘 알고 있어 제가 싸다 주었던 도시락보다 훨씬 훌륭한 도시락을 완성했어요. 이윽고 저희는 도시락을 들고 택시에 올라 남편의 회사를 향했고 저녁 시간이 조금 지나서야 회사에 도착했답니다. 그런데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한 발 늦은 것 같았어요. 신서방 직원들이랑 밥 먹으러 간 모양인데 어쩌냐? 어떡하지? 우리가 싸준 도시락을 먹길 바랬는데 미리 연락을 할 걸 그랬나?
어쨌든 전화해 볼게, 엄마. 그러자 엄마가 제 어깨를 툭 쳤습니다. 조용히 해봐. 저기서 사람 목소리가 들렸어. 어디? 난 아무것도 못 들었는데? 저기 창고에서 난 것 같아. 잘 들어봐. 직원이 창고 정리하나 보지. 아니야. 네 남편하고 어떤 여자 목소리가 들렸어.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창고에 들어가 볼게. 하지만 엄마는 심각한 표정을 지으며 저를 말렸습니다. 그리고 입을 다문 채로 무슨 소리가 새어나오는지 귀를 기울였답니다. 그런데 엄마의 말처럼 남녀의 목소리가 섞여서 들렸어요. 마치 몰래 연애하는 목소리 같았죠. 저는 인상을 찌푸리며 엄마, 나가자. 직원들 중에 사내 연애하는 사람들이 들어갔나 봐. 라고 전했더니 엄마는 아니야. 저 목소리는 신서방이 분명해. 잘 들어보라고. 라며 저를 구석에 데려가 조용히 더 들어보자고 하셨답니다. 이윽고 남녀의 연애하는 목소리는 끝이 났고 대화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그런데 엄마의 촉이 맞았습니다. 남편과 어떤 여자의 밀담이 시작되었어요. 자기야, 우리 언제까지 이렇게 몰래 만나야 해? 나를 백년 만년 상간녀로 만들 거야? 나 오빠 마누라가 빨리 되고 싶다고. 미안해, 자기야. 아직은 때가 아니어서 이혼을 할 수 없어. 자기 장모 때문에? 도대체 재산이 얼마나 있길래 똥기저귀까지 갈아주면서 간병을 하는 거야. 무려 50억. 50억? 그럼 똥기저귀 갈아줄만 하네. 그렇지. 야, 그래서 내가 요즘 착한 남자 연기하고 있잖아. 마누라 년도 지금 거의 다 넘어와서 투자를 해준다고 했다니까. 야, 진작에 착한 남편 연기를 할 걸 그랬다니까. 얼마나 멍청한지. 야, 내가 하는 행동을 고지곳대로 믿고 있어. 아마도 지금도 나를 천사라고 생각할걸? 야, 그리고 의사한테 물어봤는데 우리 장모가 완치할 확률이 절반도 안 된대. 야, 그 말은 뭐냐? 곧 저승갈 양반이라는 거지. 야, 그렇게 되면 장모 재산이 마누라한테 가게 되고 내가 투자를 부탁하면 나한테 푹 빠진 마누라녀는 나한테 유산을 다 넘겨주겠지? 그럼 회사 업그레이드하고 바로 이혼 서류 날려버리면 된다고. 야, 50억 벌려면 이 정도 기다리면 참아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참고 기다려봐. 우리의 앞날은 아스팔트 탄탄대로가 될 테니까. 우와, 그럼 나 평생 먹고 놀아도 되겠네? 사모님 소리 들으면서 말이야. 당연하지. 자기는 오빠가 벌어다주는 돈으로 명품 쇼핑이나 하면서 살면 돼. 그리고 매달 해외여행 다니면서 기분 째지게 놀자고. 상상만 해도 너무 좋다. 그럼 자기 장모 빨리 죽어야겠네? 그래야겠지. 놓친 내가 명이 질겨서 계속 버티고 있는데 내가 상태를 보니까 얼마 가지 못할 것 같아. 아마 다음 항암 치료 때는 버티기 힘들 거야. 조만간 상 치를 것 같으니까 기대하고 있으라고. 자기야, 그럼 우리 하던 거 마저 할까? 몰라. 이 저질. 저와 엄마는 소스라치게 놀라고 말았습니다. 충격을 받은 엄마는 숨소리가 거칠어졌고 눈꺼풀이 자꾸 내려가는 게 보였어요. 그래서 바로 엄마를 업고 사무실을 빠져나가 병원으로 향했답니다. 다행히 안정제를 맞은 엄마가 정신을 차렸습니다. 희정아, 우리가 단단히 속았구나. 신서방이 저런 능구렁이에다 사악한 마귀놈인 줄은 꿈에도 몰랐다. 엄마, 미안해. 나도 그 인간이 연기하는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 작정하고 속이는 놈을 어떻게 알아채겠니? 내 재산을 모두 꿀꺽하고 너랑 이혼하겠다는데 어처구니가 없다. 그 돈으로 상간녀랑 하하호호 행복하게 살 작정이었다니. 이 괘씸하고 못쓸 놈. 이런 놈은 가만두면 안 돼. 엄마, 그냥 재산 넘겨주지 않으면 돼. 내가 이혼 도장 찍으면 그만이라고.
저런 인간하고는 말도 섞고 싶지 않고 면상도 보고 싶지 않단 말이야. 똥이 무서워서 피하는 게 아니라 더러워서 피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혼 도장 찍고 끝낼게. 아니, 그거로는 모자라. 저런 개쓰레기 같은 놈은 벌을 받아야 해.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내 딸을 이용해서 막대 먹은 짓을 하려 했으니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다. 희정이, 너는 아무것도 할 필요 없어. 이 엄마가 다 알아서 해줄 테니까 너는 구경만 하고 있어. 몸도 아픈 양반이 무슨 복수를 하겠다고 그래. 그러다가 엄마 몸만 더 망가질 뿐이야. 당장은 치료가 우선이라고. 희정아, 내가 언제까지 살지는 모르겠다만 네 남편이자 내 사위놈을 가만뒀다가는 억울해서 저승에 편하게 못 갈 거야. 한 맺힌 채로 떠나고 싶지 않다고. 다음 항암 치료가 있기 전까지 다 끝날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엄마는 조금 전 남편의 사무실에서 있었던 일을 크게 분개하고 계셨고, 눈에는 눈, 이에는 이를 제대로 보여주겠다며 으르렁거리셨어요. 안정제를 다 맞은 엄마는 저를 데리고 큰 건물로 들어갔답니다. 바로 대형 로펌이자 아빠의 지인들이 계신 곳이었죠. 엄마는 이혼 전담 변호사들을 꾸리겠다며 한 명이 아닌 5명의 변호사를 선임했어요. 그중 아빠와 절친이자 고문 변호사님도 계셨는데 저희 이야기를 잘 들어주시고 어떻게 해야 할지 작전을 세우셨습니다. 그때가 지금으로부터 8년 전이라 간통죄가 유효할 시기여서 외도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변호사님이 사람을 시켜 남편의 뒤를 미행하게 되었고, 남편의 회사와 투자자들에 대한 조사까지 시작했답니다. 그리고 저와 엄마는 아무런 일도 없는 척하고 집으로 돌아갔고, 밤늦게 들어온 남편에게 연기를 했어요. 신서방 왔어? 오늘 하루 수고가 많았네. 장모님, 편찮으신 데는 없으세요? 회사에서 장모님 생각이 나서 일이 제대로 잡히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일 처리가 늦어져서 이제야 왔습니다. 그랬구나. 이 노인네 때문에 몸도 마음도 고생이 많아. 신서방, 얼른 씻고 나오게. 내가 자네 먹이려고 반찬 몇 가지를 좀 했어. 아이고야, 장모님, 왜 무리를 하셨어요? 가만히 쉬시라고 신신당부했잖아요. 어쨌든 만들어주신 거니 감사히 먹겠습니다. 대신 다음부터는 이러지 마세요. 그래, 오늘만 특별히 주는 거라 생각하고 맛있게 먹어. 엄마는 저에게 귓속말로 최후의 만찬이 될 거라고 하셨어요. 며칠 뒤면 감옥에서 콩밥을 먹을 거라며 덧붙이셨죠. 남편은 아무것도 모른 채 엄마가 차려준 밥을 쩝쩝대면서 먹기 시작했는데 그 얼굴을 당장이라도 밟아버리고 싶었습니다. 억지로 흥분을 가라앉히는데 애를 먹었죠. 다음 날 그이는 회사에 또 나가봐야 한다고 나갔는데 바람을 피우러 나가는 게 분명하다 싶어서 엄마가 변호사에게 남편이 나갔다는 문자를 전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3시간 뒤에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제 남편이 간통을 저지르다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는 전화였죠. 그래서 엄마와 다정히 경찰서를 찾아가 얼굴을 파묻고 있는 남편과 상간녀의 뒤통수를 차례대로 날려주었습니다. 어떡하냐 이 등신아? 네 계획에 큰 차질이 생겼네. 깜빵 가서 콩밥 실컷 먹어라. 여보, 미안해. 진짜 잘못했어. 인연이 작정하고 꼬셔서 나도 모르게 넘어간 거라고. 남편 놈은 혼자 살아남겠다고 그렇게 좋아 죽던 상간녀를 바로 버리더군요. 뭐야 이 자식아? 네 마누라 년이랑 이혼하고 나랑 재혼하겠다고 말한 게 30분 전이야. 네가 날 책임지겠다고 약속해놓고 이제 와서 날 버리려고? 닥쳐 이년아. 유부남한테 붙어먹은 주제 어디서 큰 소리를 내? 넌 그냥 스치듯 지나가는 바람이야 이년아. 그리고 내 아내한테 헛소리 하지 마. 여보, 제발 고소 취하해줘. 내가 잠시 미쳤던 거니까 이해해주라. 그동안 장모님한테 어떻게 한지 알잖아. 그걸 생각해서라도 여기서 멈춰줘.
저는 다시 남편과 상간녀의 뒤통수를 날려주었습니다.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엄마 재산 받아먹고 나랑 이혼할 계획인 걸 내가 모를 줄 알아? 네가 전현한테 하는 말 다 들었어. 뭐? 우리 엄마가 빨리 죽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네가 그러고도 사람이냐? 그러자 남편은 무릎을 꿇고 수갑을 찬 두 손을 들어 싹싹 빌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내가 미쳐서 그랬어. 진짜 본심은 아니었다고. 내가 이렇게 빌 테니까 고소 취하해줘. 다신 장모님 재산을 탐내지 않을게. 장모님, 저 한 번만 봐주세요. 제가 장모님 똥기저귀까지 갈아줬는데 이 정도는 봐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엄마는 어디서 그런 힘이 나왔는지 그이에게 귀싸대기를 강력하게 날려주었습니다. 남편은 옆으로 고꾸라지며 쓰러졌고 눈물을 흘렸어요. 장모님, 제발 감옥에만 보내지 마세요. 저 너무 무섭다고요. 그거 잘 됐네. 거기 가서 탐력 훈련 제대로 하고 나오면 될 거야. 엄마 말이 맞아. 간통죄로 감옥 가면 죄수들이 제일 하찮게 보고 괴롭힌다더라. 조폭들한테 괴롭힘 많이 받고 용감한 남자가 되길 바래. 여보, 장모님, 제발 저 좀 살려주세요. 누가 자네를 죽인다고 했나? 먹여주고 채워주고 교화도 시켜주는 곳으로 보내주는 거잖아. 자네가 더 발전해서 사회로 나오기를 바래서 이러는 거니까 겸허히 받아들이고 즐기다가 나오도록 해. 그래, 2년 금방 가. 군대 한 번 더 간다고 생각하라고. 그러자 엄마가 또 다른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희정아, 2년으로 끝나지 않을 거야. 내가 이 자식 회사 투자자들 찾아가서 다 수를 써놨어. 이 자식 횡령한 것도 한두 푼이 아니더라. 게다가 투자자들이 돈을 당장 빼주지 않으면 사기죄로 고소하겠다고 눈에 불을 켜고 있다고. 고로 돈 없는 이 자식은 사기죄와 횡령죄로 더 오래 살 거야. 그러니까 최소 5년은 썩어야 할 거야. 정말이야, 엄마? 그럼 이 인간 인생 진짜 끝났네? 남편은 오열하며 제발 모든 걸 되돌려달라고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절대 그럴 일은 추호도 없다고 대답했고 남편의 회사도 곧 다른 주인을 만나게 될 거라고 통보했답니다. 결국 남편이 간통죄로 감옥에 가며 자동으로 이혼이 되었고 위자료를 받았어요. 게다가 남편의 회사는 엄마가 인수하게 되었고 대표 자리에 저를 앉혀주셨답니다. 투자자들에게 매달 이익을 10%더 주겠다는 조건을 걸어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죠. 저는 사업가의 딸답게 금세 일을 익히고 실행했습니다. 또 투자자들이 다른 인맥을 소개해줘서 회사를 번창하게 만드는데 큰 힘을 쏟았네요. 이렇게 전 남편은 눈뜨고 코 베이듯 사업장을 저에게 빼앗겨 버렸고 간통과 사기, 횡령으로 징역 5년 5개월과 벌금 5천만 원을 선고받게 되었답니다. 정말이지 제대로 복수해 준 것 같아 속이 후련했어요. 한편 엄마는 항암치료 4차까지 악을 쓰며 견뎌내셨어요. 의사 선생님은 드디어 엄마의 암이 사라졌다는 기쁜 소식을 알리게 되었답니다. 이후 엄마는 공기 좋고 물 좋은 양평으로 이사를 가시게 되었고 저는 서울에서 회사를 운영하며 주말마다 양평으로 가서 엄마를 만났답니다. 그렇게 세월이 몇 년 더 흐르자 전 남편의 꿈이었던 건물 하나를 통으로 회사를 넓혔어요. 다만 그 주인공이 전 남편이 아닌 저로 바뀌었을 뿐이죠. 물론 엄마와 투자자들의 도움이 있어서 가능했지만 제 공도 무척이나 커서 자부심을 가지고 회사를 운영하게 되었답니다. 세월은 빠르게 흘러 전 남편이 5년 5개월의 감옥 생활을 마치고 출소했어요. 저는 일을 까먹고 있었는데 거짓골이 된 전 남편이 저희 회사에 찾아와서 알게 되었어요. 여보, 여긴 내 회사잖아. 당신이 왜 거기에 앉아 있는 거야? 뭐래? 감옥에 있어서 소식을 못 들은 거야? 이 회사 대표는 이제 나라고. 이 건물 자체가 내 거란 말이야. 어때? 당신 꿈을 내가 이룬 걸 보니까 속이 쓰리지?
여보, 나 감옥에서 반성 많이 했어. 그리고 벌도 충분히 받았고. 그러니 이제 다시 회사를 돌려주면 안 될까? 그리고 우리도 다시 시작하면 좋겠어. 누구 마음대로? 어디 쓰레기 같은 전과자 따위가 내 회사에 발을 붙여서 회사를 내놓으라 말아야. 그리고 다시 시작하자고? 내가 미쳤냐? 이 등신 꼴뚜기 같은 자식아? 전 남편은 무릎을 꿇다 못해 넙죽 엎드려서 바닥에 눈물이 고일 정도로 많이 울었습니다. 여보, 나 이 회사에 모든 걸 걸었던 놈이야. 이 회사가 곧 나 자신이라고. 그러니까 제발 다시 받아줘. 죽을 때까지 당신한테 충성하고 살 테니까 날 버리지 말라고. 저는 연민이나 동정 따윈 느끼지 못하고 더러운 그 자식이 당장 사라졌으면 하는 바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자식에게 다가가 사정없이 발로 밟아버렸습니다. 니 따위가 감히 나와 엄마를 그렇게 농락해놓고 다시 받아달라고?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그런 일은 절대 없으니까 당장 꺼져. 여보, 나 못 가. 제발 이 회사에 남게 해줘. 결국 끈질긴 전 남편을 끌어내려고 경비를 불러서 끌어내 버렸습니다. 그이는 회사 앞에서 엉엉 울며 한참 동안 떠나지 못했네요. 그리고 전 남편은 한동안 괴로워하다가 감옥에서 배운 용접 기술로 용접사가 되었다는 소식을 전해 듣게 되었어요. 먹고 살 기술이 있어서 굶지 않고 살고 있다네요. 그래서 저는 지금 전 남편의 회사를 계속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주 승승장구하다 못해 매달 매출을 수직 상승시키고 있죠. 일하는 게 재밌어서 자주 야근을 하는 건 물론이고 집에도 안 가고 있답니다. 다만 주말이 되면 엄마와 같이 시간 보내려고 양평으로 떠나고 있어요. 이로써 저의 인생은 약간의 굴곡이 있었지만 이전보다 훨씬 잘 풀려서 잘 지내고 있답니다. 엄마도 건강이 많이 좋아지셔서 지금은 식사도 잘하시고 운동도 꽤 많이 하고 계세요. 저는 다음 짝을 기다리고 있긴 한데 괜찮은 남자가 저에게 관심을 줄지 모르겠네요. 언젠가 운명의 상대가 나타나겠죠? 결혼해서 잘 사는 분들을 보면 진짜 많이 부러워요. 그럼 저도 그런 날이 오길 기다리며 이만 사연의 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부디 응원의 한마디를 남겨주시면 인생의 좌우명으로 생각하고 잘 살도록 할게요. 모두 안녕히 계세요.